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지난 시즌 휴스턴의 월드 시리즈 우승을 이끌었던 제임스 클릭을 팀의 야구 전략 담당 부사장으로 임명을 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애킨스 단장이 하는 일들을 거의 함께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팀의 전략, 결정, 그리고 평가 등 모두요. 클릭은 지난 2020년 휴스턴의 사인 훔치기 스캔들로 힘들었던 구단을 잘 정리했던 것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 연속으로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 팀을 진출시킨 것뿐만 아니라 지난 시즌에는 월드 시리즈 우승까지 시킨 장본인입니다. 하지만 구단주 짐 크레인의 1년 연장 계약 제의를 거절하고 팀을 떠나버렸죠. 클릭은 휴스턴에서의 단장직 외에도 템파베이에서 15년간 일을 했었는데 메이저에서도 최고로 여겨지는 이 두 팀들의 프론트에서의 경험을 토론토에서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토론토의 루스 애킨스 단장은 이번 오프 시즌에 선수 영입뿐만 아니라 벤치 코치로 영입한 돈 매팅리 감독에 이어 클릭 부사장까지 비선수의 영입에도 꽤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게 선수 외적으로 이런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코치들과 경영진들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 단순히 단기적으로 팀을 만드는 데만 치중하는 게 아니고 팀의 미래를 위한 것 같아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물론 오래 있지는 않겠죠. 그렇다고 애킨스 대체용으로 데려온 것은 더더욱 아닐 테고요. 다음은 샌디에고 파드리스가 왜 제 채널의 메인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너무 샌디에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번 오프 시즌 샌디에고의 선수 영입이나 계약과 관련해 많은 이슈가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옵트아웃을 예상하고 있던 매니 마차도의 연장 계약이 발표가 되면서 어제 이와 관련된 많은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그에 대한 영상은 아니고요. 샌디에고가 2021년 이후 선수들과 한 대형 장기 계약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마차도와 11년 3억 5천만 달러, 타티스 주니어와 14년 3억 4천만 달러, 보가츠와 11년 2억 8천만 달러, 다르비쉬와 6년 1억 8백만 달러, 그리고 조 머스그로브와 5년 1억 달러. 아직 후안 소토와의 계약은 남은 상태고요. 어제 설문조사도 해봤는데 많은 분들이 마차도의 계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다섯 선수들의 계약 총액만 11억 7,8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조 5,510억 원.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한마디로 미친 계약이죠. 30이 넘은 선수들에게 이런 엄청난 금액으로 계약을 하는 것도 그렇고 40살이 넘어서 종료가 되는 계약 기간도 미쳤고요. 사실 이번 오프 시즌에 상상을 초월하는 계약들이 터지면서 많은 이슈들을 불러일으키기는 했지만 대다수의 팀들이 팀당 한두 명 이상에게 이런 대형 계약을 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매체의 스티브 코엔을 포함해서요. 코엔도 저렇게 불합리한 장기 계약을 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설문에서 그나마 어느 선수의 계약이 제일 나아 보이냐는 질문을 했는데 약 50% 가까이 마차도의 계약이 그나마 낫다고 답을 해주셨어요. 이번 오프 시즌 샌디에고가 젠더 보거츠와 11년 2억 8천만 달러의 계약을 하면서 프렐러 단장이 미쳤다고 시작을 했는데 정말 모두가 다 미쳤다고 했었죠. 40살이 넘는 나이에 2억 8천만 달러가 웬 말이냐고요. 그런데 프렐러 단장이 정신이 나간 건지 이런 계약에 맛을 들인 건지 계속해서 다르비쉬와 마차도와의 이런 비정상적인 연장 계약을 하는 걸 보면서 느낀 건 차라리 보가츠의 계약이 그나마 이 팀에게는 더 정상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보면 보가츠에 대해서 좀 과소평가를 한 것도 있고요. 보가츠와 마차도의 경력을 보면 마차도가 1년 먼저 메이저리그에 데뷔를 했지만 거의 비슷해요. 물론 마차도의 기록이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것 같기는 하지만요. 그런데 말입니다. 보가츠의 선수 생활 전부가 아메리칸 리그 동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과 월드 시리즈 우승의 경험도 2번이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샌디에고가 마차도를 잡기 위해서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이런 계약을 해서도 안 됐지 않을까 싶어요. 팀의 페이롤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다른 돈 많은 구단들도 꺼리는 30대 선수들과 40대가 넘어서 계약이 끝나게 되는 이런 허무맹랑한 계약을 왜 할까요?
20대 초반 선수에게 팀마다 한두 명에게는 이런 장기 계약을 할 수 있다고 치지만 다섯 선수에게 벌써 1조 5천억이라는 돈을 쓴다는 건 너무 무모한 게 아닌가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1조 원이라고 하면 보통 뉴스에서 정부가 지출하는 금액으로밖에 들은 게 없어서 사실 감이 안 옵니다. 스몰 마켓 팀들의 선수 영입과 관련해 어려운 점이 있다고 치더라도 이건 아니죠. 팀의 전력을 보강한다고 당시 미쳤다고 하는 계약으로 보가치를 일단 영입했잖아요. 프렐러가 후회가 됐던지 자신이 없었던지 둘 중에 하나였을까요? 샌디에고 팬들이 마차도를 좋아한다고 치더라도 11년 3억 5천만 달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가츠와 비교해서 마차도가 플레이오프에서 아직까지 최고의 기량을 보여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가성비 면에서 마차도보다는 보가츠의 계약이 그나마 나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길게 볼 것도 없어요. 이번 시즌이 끝나고 샌디에고의 사정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보고 싶네요. 그나저나 다음 시즌이 끝나고 나오는 FA 시장을 보게 되면 투수는 좋아 보이는데 타자들이 완전히 가뭄이네요. 우리나라 이정우 선수가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이정우 선수가 적응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건 계약이 끝나고 알게 될 것이라서 뭐 큰 문제가 안 되고요. 내 외야수를 떠나서 기록상으로 따지면 이정우 선수보다 나아 보이는 선수들이 거의 없어요. 현재 메이저리그 팀들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데다 나이도 어리고 좌타자의 메리트도 있고 말이죠. 다만 포스팅을 통해서 오게 되기 때문에 FA로 직접 계약하는 것보다는 좀 장애가 있겠지만 타이밍이 워낙 좋아서 계약 조건에 넣을 수 있는 조항 모두 다 넣고 최고의 계약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보스턴과 계약한 요시다의 5년 9천만 달러보다는 단기로 2, 3년 정도, 하지만 계약 총액은 좀 많게 했으면 좋겠는데